미술 좋아하세요? 근데 같이 즐길 친구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방미가 있으니까요. 방구석 미술관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관함 남자 미남입니다. 예, 미술 속 성경의 강헐크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예. 방구석에 와갖고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수다. 수다를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저희 뭐 수다가 항상 이제 네. 방송 전에 연례 행사죠. 뭐. 이제 오늘은 좀 근데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되게 뭐 사는 얘기도 좀 하고 네.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또 녹음을 바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타이트하지만 재밌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네, 너무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할 건 다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제가 뱅크시를 준비해왔습니다. 뱅크시. 네, 뱅크시 준비해왔고 뱅크시 준비해온 이유는 좀 그 요청이 많았어요. 네. 예전부터 좀 뱅크시 해달라는 청취자분들이 많았고 얼마 전에도 저 댓글로 뱅크시를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는 좀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뱅크시를 좀 제가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뱅크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뱅크시가 이런 것도 했었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뱅크시 하면은 그냥 낙서화가, 네. 그래피티 아티스트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뱅크시가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이제 예술가예요. 그래피티를 이제 벗어나서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뱅크시가 이런 것도 했었어? 이런 걸 느끼시면서 뱅크시가 이런 예술가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다면은 오늘 방송 성공.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그 방송에 임하시는 자세는 어떠신지. 오늘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네. 네, 뭐좀 그냥 그래도 물어봐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 웃음이 없는 상태로 사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라도 좀 많이 웃어야겠다. 그리고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 가짜는 아재 개그나 개들비 나오더라도 얘가 많이 힘들구나.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뭐 어때요? 네. 아재 개그도 개그인데 개그 네. 일종인데 다 좋은 거 싶어.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돌 던지지 마세요. 네, 아저씨가 아재 개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SNS 블로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사실 거의 팟캐스트 올리는 용도고요. 인스타그램, 페북에서 미술관한 남자를 검색하시면은 일상에서 미술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제가 컨텐츠를 올립니다. 그래서 같이 즐기시면 되겠고 아이디는 미남쇼예요. 미남이 쇼한다. 그래서 MINAMSHOW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는 뭐 지금 설명드릴게요, 같이. 네. 오늘 소개하는 작품, 뱅크시 작품을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같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컷캐스트라는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뭐죠? 예, 주소는 네. 블로그.naver.com 그리고 슬래시 네. MINAMSHOW 네.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미남쇼예요.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시. 네, 뱅크시. 뱅크시는 한마디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피티 예술가죠. 네. 네, 그래피티로 그냥 계속 뭔가를 반대해요, 이 사람. 원래 뭐 힙합하고 관련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그래피티 자체가 힙합 문화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관련자라고 볼 수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피티가 1960년대쯤 나온 거잖아요. 네. 힙합 문화랑 같이. 네. 그래서 랩이 나오면서 그때 브레이킹 댄스 막 같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림으로 나온 게 그래피티예요. 거의 4대 요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래퍼랑 뭐 DJ랑 맞아요. 댄서랑 그래피티. 맞아요. 그래서 그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피티가 등장하고 나서 거의 뭐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사실 등장한 예술가긴 하니까 네. 처음에 있었던 그 저항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네. 거기 안에서 굉장히 그냥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맨 처음 태동했을 때의 그래피티의 형식과 메시지가
조금 더 메시지가 자기만의 관점을 갖게 되었고 하는 방식도 굉장히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방식으로 그래피티를 하고 있죠. 네. 그게 우리가 뱅크시에게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뱅크시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미나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된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우리나라도 그래피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뭐 거의 사건 사고란에 많이 뉴스가 보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피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론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뱅크시를 예로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나미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뱅크시에 대해 좀 찾아보면서 그런 인터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선망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뭔가 그냥 그림 그리고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어떤 범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되게 추앙받는 사람이구나. 그래피티 하는 분들한테 맞아요. 예,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뱅크시는 거의 그래피티계의 어떤 왕, 네. 리더, 그게 좀 피리 부는 사나이 좀 그런 느낌이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 거리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학급이고 네. 되게 소외계층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순수 예술 쪽으로 정말 진지하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예술로 끌어올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인물에 가깝죠. 네. 그렇게 그렇게 거의 볼 수 있어요. 저희들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GTA 산 안드레아스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해서 그거 흑인 뭐지? 갱단이 나와요. 어. 흑인 갱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맞다. 예, 거리를 막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 그거 갱단 컴퓨터 세상으로. 게임이었잖아요, 컴퓨터 예, 게임. 컴퓨터 게임. 근데 거기에서 미션 중에 하나가 벽에 그래피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조직원이 그려놓은 그래피티를 자기네 조직의 그래피티로 막 바꿔 그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미션도 있었고 또 비슷한 게임 중에 세인츠로우라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깽단 얘기예요. 근데 거기도 상대방의 영역에서 자기네 조직의 그래피티를 그리고서 도망가는 미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을 그거 저는 잡히면 해보니 어떻게 돼? 잡히면. 잡히면요? 어. 뭐 총 맞고 얻어맞고 잡히면 그러는 바로 거죠. 얻어맞는 게 나와요. 예, 상대방 깽단들이 막 공격을 해와요. 막 시내에서? 총도 쏘고 어. 때리기도 하고. 예. 그랬을 때가 있었지. 예. 그런 실제로 그런 게임에서도 예. 담기는. 예. 그래서 네. 그래피티라는 거에 저한테 느껴졌던 어떤 인상이라면 그런 어떤 깽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외계층이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상대 조직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투쟁행위?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미국에서는 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죠? 동서 막 이렇게 서로 사우스 웨스트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래퍼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사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뱅크시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무슨 어디 깽단에 뭐 이렇게 일원으로서 뭐 그래피티 하면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활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뱅크시는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뱅크시의 개인 정보를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대략 1974년 예.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네. 네, 추정이 되는 인물이고 이분은 그 개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 2010년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네. 선정이 됐지만 100 사람이에요. 예, 화이트 그 백인이 아니고요. 백인 예. 100 people 100 people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가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요. 그리고 본인의 홈페이지에 이제 뱅크시 프로필 사진을 해서 올려놓은 거 그게 답니다. 그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게 네. 도둑처럼 하고 찍어놨어요. 그 후드티를 입고 있고 예. 얼굴에다가 이제 도둑들이 많이 쓰는 검정색 그 눈이랑 입만 뚫려 있는 그 가면 있죠. 네. 그 가면을 쓰고 공원에서 이제 그 개인 프로필 그 화가에서 그림 그려주고 있는 거. 네. 개인 그러니까 공원에서 이제 그런 그림 그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프로필 그림. 예. 그거 그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누군가 뒤에서 몰래 사진으로 찍은 거. 요게 이제 이 사람의 프로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주변 사람들 아마 알지 네. 않을까요? 정말 주변인들. 예. 그러니까 뱅크시랑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뱅크시 말고도 되게 세계적인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랑은 서로 연락처도 있고 서로 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로 그 규약이 있는 거죠. 뱅크시의 개인 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는 뱅크시의 존재가 정말 뭔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잘 뒀어요. 아주 보성이 형 같은 분들이네. 네, 네. 의리. 네, 네. 진짜. 그래서 이따가 그런 얘기도 조금 하게 될 겁니다. 네. 뱅크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그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을 추적을 했대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데일리 메일. 네, 데일리 메일에서 어떤 사람이 추적을 해봤는데 브리스톨 출신이라는 거는 확실한데 네. 그래서 그 브리스톨의 사립학교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로빈 거닝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중산층 백인 남자인데 이 사람이 뱅크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이제 확인을 안 해주니까 네. 이것도 설이고 음. 그리고 그런 설도 있대요. 이제 뱅크시가 심지어 여자라는 주장도 있대요. 네. 그래서 여성 그 리더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7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뱅크시는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뱅크시는 정말 한 명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이 뱅크시가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언어적인 능력이 제 생각에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말을 하고 굉장히 은유나 이런 상징 같은 걸 굉장히 위트 있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끔씩 말을 남기는데 어록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시 어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뱅크시 어록을 검색하시면 뱅크시 한 말들이 이렇게 쭉 정리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신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한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뱅크시가 말했어요. 네. 인간의 경주. 여기서 그 경주를 레이스라고 했습니다. 레이스. 경주라는 말도 되지만 인종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 네. 경주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냥. 자, 인간의 경주는 불공정하고 어리석은 경쟁이다. 수많은 선수가 제대로 된 운동화와 깨끗한 마실 물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출발했다. 경주 중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도움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심판마저 그들 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는 것은 극히 놀랄 일이 아니다. 경쟁을 포기한 이들은 관중석에 앉아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기장을 가로질러 뛰어 우리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줄 더 많은 나체 질주자, 스트레이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되게 뼈가 있으면서 네.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되게 진실을 얘기하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리고 좀 씁쓸해요. 네. 어떠신가요,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인간이 사는 사회가 다 이래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속성 같은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없애려고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이거를 없앤 인류와 문명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없는 속성 같은 그러한 요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저희 읽어보면서 음. 아, 이 사람 어쩔 수 없는 영국 사람이라 느낀 게 프리미어리그가 딱 생각나지 아, 않으세요? 그치. 관중석에 앉아서 아. 정크푸드 먹으면서 아, 막 욕하고 훌리건데. 맞아. 이 사람도 축구 엄청 좋아하나 봐. 네. 아, 브리스톨 로버스 팬인가? 그리고 항상 진짜 이거 경기장 이번 챔스 결승에서도 네. 나체 나왔잖아요. 나체 예. 나왔잖아요. 여성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챔스 봤거든요. 예. 여성분이 그냥 상의를 탈의하고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챔스 못 봤어요. 그냥 애기 수유하고 아. 그냥 잤어요. 챔스 결승에서 결승 진짜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거기서 갑자기 한 여성 그 나체 질주자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진짜 상의를 다 탈의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속옷도 안 입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을 다 타버렸어. 전 세계. 전 세계 그분이 다 타버렸어. 어. 그래서 사실 그때 토트넘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전반 초반에 그냥 제가 보기엔 마네가 그 시스코를 향해서 시스코가
수비 때문에 팔을 들었는데 그 순간 마네가 그 팔에다 차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뭐 리버풀 팬들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소코가 우리, 팔을 든 순간 아니 시소코가 팔을 든 순간 마네가 그걸 보고 찼다니까 진짜. 잘 보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리버풀 팬들 너무 무서워요. 아니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뭐 토트넘 팬도 아니고 리버풀 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가 그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야채 주자한테 나오는 순간 분위기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 나체 질주자가 바로 뱅크시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경쟁 안에서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서 정크푸드를 먹고 욕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 안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나체 질주자다. 난 그 성지자다, 성구자다. 그 경기를 혼란에 빠뜨리고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즐거워하지 않냐. 네. 자기가 나체 질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응답하다 1988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고스톱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기 고스톱을 엄청 이제 열심히 다 치고 있는데 이제 라미란 씨가 질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굴려요. 옆집에 사는 건너집에 사는 꼬마아이를 데리고 와요. 꼬마아이한테 음악을 들어주니까 화투 파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뛰면서 춤추면서 화투를 그냥 다 나가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야. 사실 시청자들은 보면서 너무 즐겁잖아요, 그거를.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쵸? 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빅엿을 매기는 나는 빅엿을 매기는 사람이다. 네. 요렇게 이제 자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존재 자체를 뭐 위대하고 대단한 예술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네. 나는 이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기장 안에서 나체 지추자일 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예술을 굉장히 본질적인 지점을 긁어내고 있는 네. 그런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뱅크시 예술의 되게 독특한 점이 분명히 뭔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네. 뭔가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사이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서는 그게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혐오일 수도 있는 그런 거고. 혐오적인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의 예술이 되게 재밌는 게 웃음을 만들게 해요. 지금 이 글도 읽고 있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네. 되게 웃기잖아요. 저희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들 막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되게 비소를 머금게 되고 예. 되게 씁쓸한 웃음이 우픈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 글처럼 이 사람의 모든 작품에서도 우품이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쏟아나와요. 풍자와 해악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 뱅크씨는 어떻게 보면 우품 그래피티 아티스트. 이 지금 나왔어. 제목 나왔다. 우품 그래피티 아티스트다.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이 글에서도 뱅크시의 그냥 예술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된 주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트 테러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네. 그래서 게릴라 아티스트, 게릴라 그래피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주된 주제는 그런 거죠. 이제 권력에 의한 통제와 감시에 저항을 한다거나 네. 뭐 차별, 폭력,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미술 시장과 미술계를 이제 비판을 하는 네. 이 좀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자기의 작업의 주제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벽에다 몰래 그리고 도망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거의 20여 년을 약 20여 년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20여 년간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야. 네. 20여 년간 그것도 몰래 익명성으로 그러면서도 뭐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대단하죠. 네. 제 생각에 그걸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영국 정부도 네. 오히려 뱅크시가 안 알려지는 게 더 전설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CCTV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겠죠. 그렇죠. 네. 일부러 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는 네. 이제는 그런 것 같아. 그 부가가치가 좀 엄청나니까.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뱅크시가 자기 그림을 스스로 자기 그림은 퍼블릭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내 그림은 퍼블릭 서비스다. 공공 서비스의 일종이다. 아, 진짜 재밌는 분이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뱅크시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얼굴을 이제 드러내면은요. 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떼돈을 벌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딱 이제 아이언맨 나와가지고 I am 아이언맨 그러면 딱 이제 막 웅성웅성. 그쵸. 에이전시 생기고.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뱅크시는 자기 예술이 돈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돈이 되지 예술은 돈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사실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아까 전에 뭐 권력에 대한 뭐 저항이라든지 뭐 폭력에 대한 저항 이런 거, 반전 메시지 이런 걸 하지만 사실 그런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는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보기엔 예술은 돈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직접 자신의 행위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참 대단한 사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따라가겠다고 발악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김삿갓. 그런 느낌. 사람이기도 하고 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로빈 후드라든지 네. 많은 그 홍길동이라든지 사실 현대판 그런 홍길동, 로빈 후드 같은 사람이죠. 네. 진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어벤져스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이전시도 없어요. 따로 뭐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고 뭐 갤러리가 관리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홈페이지와 자기 인스타그램만으로 소통을 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자신의 작품을 즐기는 대중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단순합니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작품을 네. 아웃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작품, 인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작품 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자기가 이제 자기 뭐 프로필 소개가 있는데 이메일 있어요. 네. 뱅크시한테 얼마든지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뱅크시가 다 읽어보는 것 같아요. 네. Q&A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뱅크시가 그렇게 보내요. 나에게 질문이나 불만이나 욕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네. 자기 홈페이지에다 적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신의 이제 최신작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주로 공개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1분짜리 영상으로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게 대중들이 정말 퍼블릭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매체로 가서 자신의 작업을 공개합니다.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는 지점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녹음을 다시 켜봤습니다. 네. 우리 저기 헐크 씨가 화장실을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참 참았어요. 맞아, 녹음을 하는데 자꾸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동동 구르나 했더니만 화장실을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장활동이 활발하셔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시원하셨나요? 네.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아, 거야. 진짜. 네, 이어서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좀 뱅크시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짧게 소개를 좀 드렸고 이제부터는 뱅크시의 예술가로서의 면모, 네. 이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쪽쪽쪽 핵심만 좀 뽑아가고 네. 우리 뱅크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말 뱅크시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분 제외하고는요, 아마 좀 새로운 뱅크시의 면을 발견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밌는 게 많아요. 기대됩니다. 네. 일단 뱅크시가 그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시작, 네.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벤져스 영웅 시리즈 영화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히어로가 그렇죠. 되는가. 무조건 1편은 그거죠. 네. 어떻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가. 네. 그쵸? 그 탄생의 비화를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처럼 역시 오늘도 탄생의 비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뱅크시의 탄생 비화. 빰빰빠밤 네. 빰빰빰. 어느 노래야? 이거 어디서 나온 노래야? 어벤져스요. 아, 그거 한 거야? 빰빠밤 빰빰 이거 한 거야? 네. 따라하기 되게 힘들다, 그 멜로디. 걔네들 막 같이 떼거지로 등장할 때 나오는 거잖아. 네. 막 갑자기 위기상에 등장할 네. 때. 아직 어벤져스를 못 봤어. 아. 자, 뱅크시가 그래피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TV는 극장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아니, 뱅크시처럼 말을 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잖아. 뱅크시 네. 정말 뱅크시인 것처럼 얘기해봐요. 자, 얼굴부터 일단 가리고. 얼굴 가렸다고 생각하고 말해봐요. TV는 극장에 갈 필요가 없게 그치, 만들었고 그치. 사진은 그림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피티는 인류의 진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 그렇지. 그거 너무 영웅같이 얘기하잖아. 실제로 제가 뱅크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뱅크시가 하나요?
뱅크시가 영화 찍은 게 있어요. 이따 영화 소개해드릴 건데 네. 뱅크시가 영화 감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뱅크시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네. 얼굴 가리고. 근데 거기서 정말로 얘기하는 게 뭐 진짜로 그냥 영국 갔을 때 영국의 일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TV는 극장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사람은 그림이 사라지게 만들었지. 이런 하지만 식으로. 그래피티는 인류의 진화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아있다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간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네. 극장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 있다고 극장 안 가진 않거든요. TV가 있지만 극장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극장도 사라지지 않았고 사진이 존재했지만 그림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뱅크시의 이 말은 조금 오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그래피티를 좀 네. 띄우고 싶으니까. 그쵸.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 자부심이지. 내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 스웩. 그렇죠. 이 얘기를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이 사람의 그래피티의 원류는 제 생각에 동굴벽화에서부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선사시대 동굴벽화. 그 프랑스에 있는. 네,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든지 네. 뭐 로스코가 아니죠. 라스코 동굴벽화죠. 네. 로스코가 아니라 라스코 동굴벽화. 거기 보시면 이제 그게 그래피티라고 사실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벽화잖아요, 그것도. 그죠. 동굴벽화. 제 생각에는 뱅크시의 생각은 거기서부터 와서 그 동굴벽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표현행위잖아요. 네. 그 동굴벽화는 네. 살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그래피티는 이제 현대에 와서 생긴 그 동굴벽화가 이어져 온 원류 아니냐. 좀 요렇게 뱅크시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거의 한 10대 중후반부터 이 뱅크시는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그래피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1990년대. 저희가 이제 젖병 빨고 있을 때. 아니, 저 뼈는 아닌가? 너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우리 젖병 빨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냐? 90년대 때? 어쨌든 그때쯤에 그 브리스톨 중심으로 해서 그 쉽게 말해서 이 도둑이죠. 네. 예, 벽에다가 낙서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활동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때는 그냥 스프레이 가지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피티의 모양을 그리면서 다녔어요. 네. 그냥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거 벽에다. 네. 근데 이 현재의 뱅크시를 존재할 수 있게 한 무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살 때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 무기가 바로 스텐실이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기법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종이를 갖고 와주세요. 네. 그럼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커터 칼로 파요. 네. 그리고 그 커터 칼로 파면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 벽에다 대요. 스프레이를 뿌려요. 그게 스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을 때 네. 스텐실 기법으로 뺑기칠. 그 모든 군대 물품들을 보시면 다 스텐실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총알 네. 어디 뭐 이렇게 그 탱크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저희 군용차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운전병이어갖고 그게 스텐실이야. 군용차에다가 저희가 직접 낙하칠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신이 그때 그걸 했던 거예요. 뱅크시가 했던 걸 했던 거예요. 그게 스텐실입니다. 확 들어온다. 화가 알겠다. 별게 아니에요. 확 들어오죠, 그냥. 네. 네,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되게 어떤 기차나 열차 같은데 되게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냥 바로 라카칠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처럼 되어 네. 있는 거 네. 그거 대놓고 그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텐실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간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스텐실을 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피티. 그냥 다이렉트로 쫙 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자, 중요합니다. 영웅이 탄생합니다. 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살 때 언제든지 그랬듯이 늦은 새벽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런던에 있는 열차 벽면에다 그래피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죠, 다.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차를 타고 다 도망을 갔는데 이날따라 유난히 뱅크시는 도망을 제대로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열차 그 근처에 있는 덤프 트럭 밑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친구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친구들이 버리고 간 거지. 그 강사장에서 이 덤프 트럭이 좀 오래돼가지고 엔진 오일이 자기가 누워있는데 막 떨어졌대요. 너무 싫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 엔진 오일을 맞으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숨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막 경찰이 자기를 찾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짜증나잖아요. 네. 엔진 오일 맞으면서. 그래서 뱅크시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그림 그리는 시간 절반으로 줄이던가 네. 아니면 그림 그리기를 포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말을 이렇게 좀 하고 그때 막 쉣쉣 거리고 있었겠죠. 쉣 네. 막 이러면서 F F F F.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때 마침 그 연료 탱크에서 스텐실로 새겨진 글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아 탱크에 탱크에. 연료 탱크에.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딱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스텐실 기법으로 그래피티를 할 거면 한 90cm 정도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경찰한테 안 잡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침대 안으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침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젯밤에 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심장이 안 좋으니까 마약 좀 그만해. 여자친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잘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몸에 맞아. 엔진 오일 범벅이 된 채로 들어와서는 그냥 씻지도 않고 봐서 침대로 들어와. 기름 범벅이 돼서. 이러고서 야 신의 계시 받았어. 난 얘가 미친 건가? 미쳤다. 어떤 지금 나체 지금 얘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이커? 네. 나체 질주자한테 무슨 신의 계수를 누가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신의 계시를 받았죠. 네. 스텐실 기법으로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뱅크시가 스텐실 하기 전에는 아무도 스텐실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쵸? 다 그래피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라카로 바로.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예. 스텐실 기법을 처음으로 갖고 온 거죠. 음. 그래서 평균 작업 시간이 35초. 오, 단축했구나. 극단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네. 35초면 뭐 그냥 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종이 대놓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네. 35초로 줄어들게 되면서 한 번도 작업을 하면서 20여 년간 한 번도 경찰한테 잡혀본 적이 없는 네. 거리에 이제 성공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뱅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찰에게 잡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잡히고 싶지 않은 이유를 뱅크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재수없어 꼬리 밟히면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결국 케이트 우던 미술관에서 토니 블레어, 뭐 케이트 모스, 아 이런 인간들 옆에 서갖고 시답지 않은 전시의 개체 테이프 툭툭 끊어야 되고, 응? 아우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사태를 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술 좀 마신 거, 술 좀 마셨나? 그런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리 벽에 낙서, 뭐 그림 그리는 불법적인 네. 응? 그런 거 해서 얻는 흥분하고는 아유 비교도 안 돼, 비교 안 비교도 안 된다? 돼. 응? 빨리 후다닥 작업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갖고 담배 한 대 팍 피우면서 이 양반들이 절대 나를 못 잡는다. 그 사실을 즐기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 뭐 섹스나 마약 이런 거 비교도 안 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 이게. 이게 엄청 흥분되는 일이다. 네. 섹스나 마약보다도 훨씬 흥분되는 일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공감이 잘 안 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면 공감이 돼요. 아 그래요? 공감이 돼요. 이 거리에 이 그래피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법행위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행위 자체를 이 선을 넘으면서 하고 도망가고 이게 엄청나게 스릴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따 그 영화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뱅크시가 영화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뱅크시는 왜 경찰에게 잡히고 싶지 않냐? 뭐 가서 뭐 미술관 앞에서 뭐 줄 끊고 이런 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재미없고. 이게 더 재밌어. 낙서하고 도망가고 얼마나 스릴 있는 일이냐. 난 이게 너무 좋다. 어떤 것보다도 스릴 있는 일이냐.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건강한 일이에요. 네. 마약도 안 하지. 이 뱅크시는 마약도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 건강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범죄행위잖아. 아니. 근데, 자, 이제 와서, 뱅크시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네. 이따가 얘기 자연스럽게 들겠지만, 그래피티를 하는 게 범죄인데, 네. 불법이잖아요. 그쵸, 불법이니까 범죄인데, 그 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정해놓은 건 누구죠? 그건 당국의 어떤 권력자가 정했잖아요. 고리타분한 양반들이겠죠. 왜 벽에다가 하면 안 되냐? 누군가의 사유 재산이고, 거기에다 광고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뱅크시의 논리는 반대인 거예요. 내가 그래피티를 해서 낙서를 하는 게 불법인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보여주는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고 그 자본주의를 따르는 권력이 잘못된 거다. 생각이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 진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 불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해야 되냐? 이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 뱅크 되게 재밌어요. 뱅크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광고업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일반인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광고를 보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예술은 공공 서비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저는 뱅크시의 편을 꼭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뱅크시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네. 원래 예술가의 행위는 되게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스탠시 기법으로 하면서 이제 런던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실 런던, 영국을 벗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가서 그래피티를 남기고 사라지고 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뱅크시가 그래피티를 남겼다. 그러면 이제 로또 맞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뱅크시가 그래피티 남기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 지우고 네. 뭐야 이것도 그래피티 남겨서 지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뱅크시의 그래피티를 이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작품 뱅크시가 남겼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먼저 그 벽을 뜯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뜯어서 경매에 넘기려고. 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근데 동네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관광 수익? 그치. 네. 뱅크시가 벽 하나 남기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니까 남기려고 하고 시에서도 이제 그거를 남겨놓고 싶어 하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고 법적인 다툼이 막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왠지 지금까지 들어본 뱅크시의 모습이라면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해요. 뱅크시는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뱅크시는 자신의 그래피티가 당연히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워지면 나의 예술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래피티의 속성이니까.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그려서 도망가고 또 얼른 지워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작품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런던 갔잖아요. 네. 거기에 쇼디치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쇼디치가 원래 되게 이민자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그 낙후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뉴욕의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모이고 뱅크시 같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래피티 그리고 예술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홍대 같은 곳이 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가면은요 어떤 벽에 뱅크시의 그래피티가 남겨져 있는데 네. 거기에다 방탄 유리를 씌워놨어요. 그걸 보존하려고. 네. 네, 그래서 뱅크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 입장에서. 자, 그래서 뱅크시가 한 여러 가지 그래피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방송에서는 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컷캐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좀 그래피티 뱅크시 작품들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네.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래피티를 좀 올려놓을 건데 일단은 그래피티 작품들을 조금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피티를 금지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래피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살짝 그냥 볼까요? 네. 맨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직접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피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피티를 그리는 것 자체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한 저항을 좀 하고 있고 여기 중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지정된 그래피티 지역이라는 그래피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뱅크시가 보통 이제 벽에다 그래피티 그리고 도망치는 건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정된 그래피티 지역이라는 그래피티를 만들어요. 스탠시를 찍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되게 정부에서 되게 허락한 것 같이 이렇게 도장처럼 스탠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명령에 의해서 내셔널 하이웨이 에이전시의 명령에 의해서 이 벽은 지정된 그래피티 지역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래 써 있습니다. Please take your litter home. 그래서 너의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네요. 국토부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서 이제 이건 국토부에서 진짜 공지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네. 이거 보면은 그래서 나라 정부에서 정말로 인가를 내린 것 같은 그렇게 같이 보여요. 돼 있어요. 네. 스탠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이 그냥 찍고 도망치는 거예요. 심지어 문장까지 있어요. 문장도 있어요, 진짜. 문장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경과를 할 때마다 네. 그 아무것도 없던 벽에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나타나서 그래피티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거기에 정말로 그 무기 익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쫙 이렇게 그 벽에 그려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은 뱅크시가 어떤 정말로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계의 어떻게 보면은 형님, 네. 보스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피티를 남겼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이 다른 아티스트들은 이 뱅크시가 이렇게 하고 도망간 건 줄 알까요? 아니면은 당국에서 진짜로 허락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때 어떤 그 사람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뱅크시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네.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뱅크시가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뱅크시가 이거를 찍어놓고 네. 공개를 한 거예요, 온라인상에다가. 이거 내가 찍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가가지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요. 네. 잡아갔어요. 그래서 메일로 그렇게 썼어요. 너가 쓴 그 지정 구역에 가서 그래피티를 그렸다. 네. 근데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더라. 그래서 경찰한테 내가 가서 얘기했다. 여기 너네들이 적어놓은 지정 구역인 줄 알고 그래피티 한 거다라고 네. 잡아뗀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좀 시간 지나서 그 경찰 쪽에서 그래 괜찮다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한 게 아닌데 네. 뱅크시가 한 거니까 네. 봐준 거예요. 해라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땡큐 뱅크시 이렇게 메일을 뱅크시한테 실제로 보낸 게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뱅크시가 공개합니다. 그 메일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재밌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뱅크시가 CCTV를 너무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래피티 하시는 분들은 또. 네. 그래서 CCTV를 비판하는 그래피티를 많이 남겼는데 네. 이 CCTV 비판하는 그래피티가 되게 재밌어요. 보셨죠? 네.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그 광고 기획자 이재석 씨, 이재석 씨가 하는 그 공익 광고. 거의 건물의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되게 맞아요. 잘 이렇게 광고도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미지 광고로.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뱅크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순수 미술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뱅크시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지형 지물, 벽에 있는 지형 지물을 굉장히 잘 살려내서 네. 작업을 하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뱅크시의 어떤 전매 특허? 왜냐면 뱅크시가 존재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CCTV가 머리예요. 타조의 네, 머리. 타조의 머리고 그 아래 이제 그래피티로 타조를 그려놨어요. 네. 네, 목이 긴 타조를 이렇게 그려놨고 그 뒤에는 목이 짧아서 이제 죽어가는 동물을 하나 그려놨어요. 어떻게 네. 보면 다인의 진화론 느낌도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그래피티들이 있고 저는 또 여기 그래피티 중에 CCTV 그래피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CCTV가 벽에 설치되어 있고 보고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네. 그 각도에다가 스텐실로 찍어놨어요 문자를. 네. 글씨를.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너 뭐 보냐? 이렇게 CCTV 그 보이는 각도 쪽에다가. 네. 이게 되게 밑에 있지 않아요? 아유. 이것도 되게 재밌다. 재밌는 그래피티였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잖아요. 그쵸. 권력이나 기득권이나 어떤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유 없는 저항과 반항들이잖아요. 네. 그 정신이 뱅크시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뱅크시의 작품 중에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컷캐스트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저항 정신을 얘기를 해요. 네. 기득권에 대한 저항 정신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를 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난민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꺼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 난민 문제를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난민 작업에 관련된 작업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네. 한 2016년쯤에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걸 소재로 했는데 그 2016년에 프랑스 북부 칼레라는 그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로댕이 칼레 시민이라고 남긴 그 작품의 그 도시인데 예, 예. 거기에 난민 캠프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 경찰이 거기에 체류가스를 뿌려가지고 난민을 몰아낸 사건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이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반인도적인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뱅크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프랑스 대사관에 갑니다. 네. 영국에 있는 그 벽에다가 이제 벽화를 남겨요. 이거 그거다. 음. 그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원전에 보면은 사파가 코제트의 모습이 요게 맞아요. 예, 원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메인 네. 표지에. 네, 이 코제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체류가스를 맞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코제트의 어.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체류가스를 뿌렸던 그 프랑스의 경찰, 네. 프랑스의 정부를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참 정말 유연한 게 이 작품 아래쪽에 잘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까지도 스탠시로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면은요 실제로 그 당시 때 체류가스를 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벽화를 남기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실제로 프랑스 북부 칼레로 이 사람이 갑니다 몰래.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그래피티를 남기는데 스티브 잡스를 그려놔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난민들이 그 옆에 오른손에는 애플 첫 번째 맥 시리즈 있죠. 네. 그걸 들고 있고 왼손에는 난민들이 갖고 다니는 보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도둑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피티를 스티브 잡스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사실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대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를 거기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아, 그거네, 그러면은. 야, 봐라. 니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난민이고 도둑처럼 보이는데, 봐라, 스티브 잡스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니들이 보는 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리아인인데, 네. 같은 시리아의 후손들인데, 스티브 잡스는 우린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네, 되게 그쵸,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왜 근데 이 난민으로 온 시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느냐? 우리의 그 시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민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찔러 주는 거죠. 네.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맞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난민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네, 찬반이 많이 나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뱅크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뱅크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보통 뱅크시가 그리는 거는 아이, 노인, 네. 경찰, 동물들을 많이 그리는데 되게 눈에 띄는 소재 중에 하나가 쥐예요. 쥐. 쥐? 네. 쥐 한번 작품 살짝 한번 봐보세요. 네. 뱅크시가 쥐를 굉장히 많이 그려요. 예. 쥐를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이 쥐에다가 자기가 의미 부여를 좀 해요. 뱅크시가. 예. 그래서 뱅크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뱅크시가 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허가 없이 존재해요. 그들은 미움받고 쫓기면서 학대당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아주 더러운 곳에서 조용하게 왜 술을 마셨어?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세상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니까. 당신이 더럽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 궁극적인 모델이 누군지 알아? 쥐예요. 쥐. 아니 근데 뱅크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요? 너무 오버했나봐. 그렇게 막 되게 아무렇게 얘기하진 않고 네.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뱅크시가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이 사람. 오늘 방송하는 내내 연습이 될 것 같아 이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쥐의 살아가는 속성을 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쥐를 당신과 같지 않냐, 쥐가 당신 아니냐, 네.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되게 씁쓸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이 뱅크시의 관점 자체가 사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 건강하지 않아요. 좀 비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꼬여 있는 사람이라고 반골 볼 수도 기질이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승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신의 롤모델이 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뱅크시의 벽화 작업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사실 이 뱅크시가 말한 쥐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사실 자기 자신이 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 벽화에 그려져 왜 쥐가 이렇게 많이 그려지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화상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원리 안에서 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봤을 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되게 씁쓸한 부분이 좀 아닐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쥐라는 대상이 되게 귀엽게 뱅크시는 그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뱅크시 자신을 말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 계층을 네. 상징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허가 없이 존재하고 미움을 받고 쫓기며 학대를 당하고 아주 더러운 곳에서 조용히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난민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난민들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뱅크시는 기본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이나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의적 느낌이네요. 좀 의적 정말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모든 그 소재들을 보면 좀 소외당하고 있고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존재들. 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네,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래피티를 넘어서 창작 활동을 또 해요.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이 그래피티를 넘어서 다른 형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네. 뱅크시가 영화 감독입니다. 네. 자, 이분이 영화를 찍었어요. 네. 2010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는데 제목도 이 뱅크시스럽습니다. 뭔가요, 제목이? 제목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네.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저는 아직 감이 좀 잡히진 않아요. 이게 이제 아트로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압니다. 미술관에 가시면은요. 네. 미술관 전시를 다 보고 나면 기프트샵이 나와요. 네. 기프트샵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미술 작품 다 보고 나서 관람객들이 딱 그 작품들의 감동이 최대로 고조되어 있을 때 네.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제목으로 이렇게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술 자체가 예술 자체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미술관에서 작품 보고 나왔는데 바로 아트샵이 있는 것 자체가 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하나의 일면인 거죠. 예. 그 현상인 거죠.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뱅크시스러워요. 예. 이 뱅크시가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네. 진짜로. 이거 정말로 언어 감각이 진짜 뛰어나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은 마르셜 디샹이 아직도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셜 디샹도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언어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당시 때 6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후보 경쟁 부분에 올랐었고 23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에 수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상. 네. 당연히 좋겠죠. 근데 뱅크시라서 준 것도 있겠지만 영화 자체가 정말로 작품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로 재밌습니다. 일단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스트리트 아트, 그러니까 거리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뱅크시의 예술이 뭔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뱅크시가 한 가지를 더 집어넣은 게 미술 시장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이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있고, 되게 이게 이해할 수 없이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지점들을 그 영화 안에다 굉장히 잘 담아놨어요. 정말 리얼한 이야기 그대로를 담아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지금 얘기를 하면 줄거리 같은 거 얘기하면 사실 영화를 봤을 때 재미가 없어질 텐데. 어떡하지? 좀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 영화 좀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영화 뭐냐면요. 그 티에리 게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옷장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잘하던 습관이 뭐냐면은 항상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래피티 이 거리 예술가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거리 예술가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면서 그 거리 아티스트들이 새벽에 몰래 그
아티스트 그래피티를 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음. 그거에 미친 듯이 거의 집착과 가깝게 찍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 예술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뱅크시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네. 뱅크시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뱅크시가 실제로 나오는데 뱅크시가 그런 과정 안에서 제안을 이 사람한테 해요. 예. 뱅크시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 사람의 예술의 기본적인 관점은 예술은 돈이 되면 안 된다. 예술은 자본주의에 눌려서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같이 작업을 뱅크시랑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거리 예술들이 이슈가 되면서 미술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막 천문학적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예. 근데 뱅크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리 예술이 정말 순수하게 익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와 반항심을 표현하는 그 그래피티 예술이 돈이 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싫어서 그 거리 예술에 대한 오해를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티에리 게타한테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까지 찍은 거리 예술의 그 작품, 그런 그 거리 예술하는 동영상이 다시 올수 수 없는 기회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 봐라.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 와요. 근데 그 뱅크시가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뱅크시가 봤는데 예. 그 좋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뱅크시가 그때 고민 끝에 결정을 해요. 내가 해야지. 자. 내가 만들겠다 그냥. 예. 그래서 이 필름들 나한테 주고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뱅크시가 갑자기 거기에 나오는 연기자에서 감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더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미술 시장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어이없이 엉터리로 굴러가는 거를 편집한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대로 나와요. 말도 안 되게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뱅크시도 되게 어이없어요. 실제로. 자기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네. 그러면서 다시는 나도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뱅크시도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뱅크시의 육성도 들으실 수 있어요. 변조됐지만. 그리고 뱅크시가 하는 거리 예술이 뭐고 뱅크시가 왜 예술을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뱅크시가 통찰력 있는 예술가라는 거를 그 영화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보고 나서 여운이 남아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진짜 정말 잘 만든 영화고 뱅크시가 자기 스스로도 거기서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영화 같은 걸 찍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근데 이 티에리 게타라는 사람이 너무 개차반으로 영화를 갖고 만들어 오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뱅크시가 정말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인 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기가 그냥 메가폰을 잡아서 감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금 거리 예술이 갑자기 돈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리 예술은 돈이 아니다. 예술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티에리 게타가 가져온 게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가 하다못해 자기도 예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잡아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답답하면 내가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영화를 봐야 돼요. 네.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시놉시스 찾아보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뱅크시가 정말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잡았는데 전체적인 플롯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난 예술가고. 그러니까 베를린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도 초청할 정도면 진짜 웰메이드인 거잖아요. 진짜 정말 웰메이드야. 네. 뱅크시라서 준 게 아니야.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깜짝 놀랐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으면서도 제일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말해주면 재미가 없어. 말하고 싶은데. 그 티에리 게타라는 사람이 나중에 음. 어떻게 될지를 보시면은요,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티에리 게타라는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뱅크시가 만들기로 하고 나서 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변하고요. 네. 이 사람의 삶이 변하고 이 사람의 인성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모습들이 막 보이거든요. 실제야, 실제. 근데 그게 각색이 연출된 게 아니라.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영화 시작될 때 티에리 게타가 주인공처럼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상을 막 찍으러 다니는 게 자전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걸 찍기 시작하면서 거리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막 영상을 생각 없이 찍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뱅크시가 정말 대단한 예술가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그건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네.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네, 위해. 남겨놓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피티를 넘어서 그쵸. 얘기를 하고 다른 있잖아요. 영역으로 진출하는 네. 모습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영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 평화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소외계층이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요, 지금 이제 28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28 분쟁.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술 속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동네. 네, 그 동네. 예. 그때부터도 그 갈등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는, 그쵸?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보면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네.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팔레스타인은. 음. 수천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야,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어서 수천 년 전엔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고서 갑자기 훅 뺏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살짝 그냥 말씀드리면은 기원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인이 거기서 이스라엘인으로 살고 있었죠. 예, 유대민족이 거기에 유대민족이 살고 살고 있었죠. 근데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하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 유대인들이 그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 아랍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죠.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기원 후에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약 2000년 정도 거기서 자기 나라로 살고 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그 생각이 싹 트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민족 사이에서 시오니즘. 다시 우리의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터지죠. 네. 그때 홀로코스트 이후에 정말 우리만의 국가가 있어야겠다라는 게 더 커지게 됐고, 그 이후에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다시 유대민족들이 그쪽으로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땅을 뺏고 있는 좀 형국이에요, 사실. 네. 네, 뺏고 있는 형국이에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겉으로는 되게 영국, 프랑스 다 뭐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가 다 보좌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 과정 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실 자기의 땅을 뺏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예. 사실 여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가치관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종교는 명분이고 사실 땅 뺏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역사적으로 모든 정쟁을 보면은 모든 그 서구 유럽 사회의 전쟁을 보면 다 명분은 종교였거든요, 대부분. 그렇지만 그 종교는 명분이고 그 안에는 땅 뺏는 거야. 땅 뺏기 위해서 있었던 거였고, 이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과정에서 뱅크시도 좀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봅니다. 뱅크시도 이런 관점으로 봐서 참 이거 어떻게 보는지 2002년 때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자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다 뺏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어요. 예. 예. 그 장벽을 지금 와서는 웨스트뱅크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거기를 이제 서안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죠.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 자체에다가 그 전체를 700km의 장벽을 쌓았어요. 무슨 만리장성. 저 만리장성이에요. 네. 700km의 장벽을 지금 실제로 쌓아놓은 상태예요. 네. 높이는 8m. 이게 베를린 장벽보다도 3배가 높대요. 네. 3배가 높은 걸로 실제로 웨스트뱅크 지역 전체를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장벽으로 다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감시탑 다 설치해놓고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동하는 것도 다 허락받고 이동을 해야 되고,
요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뱅크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뱅크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이자 그래피티 작가들을 위한 최고의 휴가 목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헐크 씨는? 글쎄요, 저도 이스라엘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그 분쟁에 대해서? 헐크 씨는? 저는 이제 개신교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어르신들은 좀 그런 쪽으로 편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왜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왜 이스라엘 국기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개신교 단체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게. 예, 왜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가 뜬금없이 나오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신교 계열의, 보수 개신교 계열의 분들이 이제 들고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도 정말 꼬장꼬장하고 좀 극우 쪽에 치우치신 분들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되게 적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건 종교적인 이유네, 진짜. 그냥. 그리고 삼손편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미주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블레셋이란 민족이 나옵니다. 삼손편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민족인데요. 지금의 팔레스타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그냥 그리스계 해적 집단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때는 종교 자체가 존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지역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을 동일하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신에게 거역하는 민족들이다 그러고서 아예 이스라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국제 정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깨어 계신 분들, 잘 아시는 분들,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이 억지로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에 더 이제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요즘에 많은 상태고요. 이거는 사실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땅 뺏은 거예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여기 원래 내가 살던 땅이야, 그러니까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이거는 좀 뭐 환에 대한 환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로 따지면 되게 복잡한 게 될 텐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찾아야 된다.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어. 간도도 우리 땅이었어. 다 찾아야 돼.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시오니즘이라는 생각,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곳이니까 거기 우리가 점령해서 가져서 거기에다 나라를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나, 우리가 만주 쪽에 가가지고 간도를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오도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되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 생각이 정말 옳다, 다른 생각은 다른 생각 때문에 이게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생각은 무조건 틀렸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희 고구려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도 한 나라의 사군이 있었잖아요. 중국 한 나라에서 세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쪽 와가지고 야, 한반도에 여기는 원래 우리 중국 땅이었으니까 내놔, 이러면은 기분 어떠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벌어지는 거지, 진짜.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완전 약자로서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팔레스타인이 진짜 지금 뱅크시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 네. 완전 그냥 그 웨스트 뱅크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경제가 피폐해지도록 놔두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거 가둬두고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냥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지금 이거를 지금 바라는 완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여기에서 내가 당사자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당사자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이없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뭐 굳이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인들을 제가 욕하거나 그들을 분노하거나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 제3자니까. 저는 이 모양새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하러 타인에게 분노를 갖습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혐오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 다 각자의 삶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넌 나랑 다른 놈이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피하고 싫어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 그 댓글 있잖아요. 네. 온라인에 있는 댓글 문화, 댓글이 되게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댓글을 보면은 아니 무슨 단체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마냥. 난 되게 그거 요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적대적인 메시지들이 댓글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댓글이 그러니까 순기능을 한 도구는, 그러니까 인간이 쥐는 도구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거는 약으로 보면은 표현의 자유잖아요. 네.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을 다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사실 되게 사회의 다양성에 건강한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댓글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 강화가 됐고 되게 오히려 이 익명성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라서 좋긴 한데 이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되게 극단적인 토론이 아니라 극단적인 싸움의 장으로 가버려서 그렇죠. 마치 댓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익명성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게 현실인 양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 극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의견들을 중도로서 얘기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극단으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형성된 문화 자체가 마치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저는 얼마 전에서부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 때부터 자꾸 드루킹 사건 나오고 그게 표면상으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댓글을 남기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되게 소수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소수의 의견이 마치 5천만 국민의 이 한국 사회 전체 의견인 양 해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소수가 댓글을 남길 텐데 그 소수의 댓글이 되게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화 오프라인까지 튀어나온 그 이슈가 마치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 양 프레임이 쌓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정말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더 극단적으로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되는 싸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면서 국회의원들마저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바깥에 계신 분들보다 정치를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 현실을 오히려 더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댓글이 자유의 표현이지만 약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댓글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표현이 되면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건데 약이 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러한 되게 이념적인 얘기들은 오히려 더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측면으로 왜곡이 돼서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아직까지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또 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온라인에서 소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치
오프라인 현실 세계까지 와서 마치 그게 대다수가 생각하는 현실인 양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인식으로 가는 게 문제의식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답답했었어요. 근데 그만 얘기해야겠다. 빨리 진행해야겠다. 이 시점에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죠. 예, 강식당의 강호동 씨의 명언을 끝으로 뭔데요? 이걸로 뭐라고? 정리합니다. 우리 싸우지 않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웁니까? 네. 왜 싸워요? 다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같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네.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뱅크시가 그런 측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분리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장벽에 그래피티를 그립니다. 네. 장벽에 가서 그 그래피티를 그려요.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네. 그래피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피티도 제가 컷캐스트에 올려놓을게요. 네. 네, 그래서 위트 있게 남기고 있고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피티를 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호텔을 세웁니다. 호텔. 음. 호텔. 실제로 그 장벽 있죠. 팔레스타인 장벽. 네. 분리 장벽 바로 앞에다가 걸어서 5m 바로 앞 지척에다가 호텔을 예. 세웁니다. 이분이. 알고 계셨어요? 호텔을 세웠다는 건 몰랐어요. 네, 이 뱅크시가 호텔을 세워요. 호텔 이름이 뭐냐면요. 월드 오프 호텔. 월드 오프 호텔. 그래서 한국어로 바꾸면 벽에 가로막힌 호텔. 호텔 이름이 벽에 가로막힌 호텔. 월드 오프 호텔. 아 진짜 뱅크시답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을 때 뱅크시가 뭐 만우절 무슨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건가 했어요. 네. 근데 실제고요. 정말 있는 호텔이고요. 구글 네. 맵에서 검색하시면 이 호텔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텔 웹사이트가 있어요. worldo프호텔닷컴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Q&A 메뉴에 가시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Is this a joke? 이거 조크지? 그래서 Q&A 첫 번째가 이거 조크 장난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뱅크시가 이렇게 답합니다. Nope, 아니야. 이건 진짜 호텔이고 모든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는 호텔이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진짜 호텔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 호텔 인스타그램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월드 오프 호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인스타그램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활발하게 호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야, 뱅크시 이거 예술로 이제 유명해지니까 예술로 돈 버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 없는 분인데. 자, 뱅크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 호텔을 자기 돈으로 100% 자기 돈으로 하고 나서요. 네. 그거를 그냥 팔레스타인 시에 주고 떠나요. 아.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다 고용한 분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시에 그 마을의 그 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인테리어나 컨셉들을 다 관장을 하고 만들고 유유히 떠나요. 네. 이러한 정말로 무슨 홍길동 같은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뉴스만 키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디 뭐 정치인이 어디 땅 그냥 뭐 차명으로 매수했다. 뭐 불법으로 뭐 비자금 조성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뱅크시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현자다, 현자. 진짜 현자야. 존경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이렇게 못해요. 정말 현자입니다. 참 천재야. 분명히 이 뱅크시라는 사람을 저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주소는요,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이고요. 실제로. 저기, 카리타스 스트리트 182. 번길을 가시면은요, 이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에서 불과 5m 떨어져 있고요. 그 웨스트빙크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거기가 계속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쵸.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딸이고 어디 팔레스타인이 아직도 분분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무력적으로 장벽으로 막아놓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뱅크시가 이제 100% 자신의 자비로 들여서 지었고요. 3층 호텔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도와 침실 곳곳에 뱅크시의 스텐실 작업들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의 상징적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시죠. 제가 컷캐스트에 올려놓을 건데 네. 실제로 숙소에 호텔 안은 방 안으로 룸에 들어가시면은 침대 네. 바로 위에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네. 베개 싸움. 되게 싸움하고 있는 이렇게 재밌게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위트 표현한 것들이 있고 이 호텔은요 직사광선이 그 장벽 때문에 하루에 25분밖에 직사광선이 안 내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뱅크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나쁜 호텔이다. 여기는 보는 스스로도 더 워스트 시너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 당연히 팔레스타인 민간인으로서 했고요. 그래서 뱅크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호텔 덕분에 기본권과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웨스트뱅크의 비참한 현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만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에 기부를 했고요. 네. 뱅크시가 이 호텔의 초대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네. 이 호텔은 어떤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완전히 독립적인 레저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쪽 사람이든 투숙을 환영합니다. 신이 지구를 방문할 때마다 이 지역을 이용하는 까닭은 풍광과 건물이 아름답고 음식이 훌륭하며 현재의 대치 상황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 투숙객이 실망하진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굉장히 비슷해. 뱅크시 어투랑 비슷했어. 야 이게 이거 성공했어 이게 드디어. 2시간 방송하니까 뱅크시스럽게 얘기를 하네. 뱅크시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뱅크시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영국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돼. 네. 그대로. 비슷해요. 뱅크시 성공. 야 비슷한데? 진짜 비슷했어.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뱅크시가 언어적 능력이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가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행을 가셨을 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객실은 도미토리와 스위트룸으로 다 되어 있고 포함한 10개 정도 방이 있고요. 도미토리는 하루에 $30. 네. 약 34,000원 정도죠. 그리고 도미토리가 이렇게 있고요. 제일 비싼 그 VIP 룸이 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 1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미토리 방은요 군대 막사를 연상시키는. 싫어. 네, 이스라엘 군인의 막사처럼 싫어. 생겨있는 막사를 연상시키는 도미토리로 인테리어가 실제로 되어 있고요. 네. 고가의 가장 비싼 110만 원짜리 스위트룸은요. 네. 사해 물로 바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수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서재와 옥상 정원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 전망이 가장 좋아요. 그 장벽 건너에 팔레스타인 땅이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워스트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네. 그러한 곳이 아닐까 싶고요. 여행 제한국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네. 가시게 될 기회가 있다면. 네. 그래서 Q&A도 실제로 있어요. 거기 안 위험하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때 뱅크신 위험하지 않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안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뱅크시는 여기서 이제 한 푼도 돈을 벌지 않습니다. 네. 자기 돈만 썼죠.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카페 피아노 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영국식 티룸이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여기를 지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영국식적인 부분들의 건물들이 남아져 있고 그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피아노가 혼자 연주를 한대요. 저도 이게 실제로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거장들의 작품들이 피아노 혼자서 연주를 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체류탄가스에 질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 조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영국식 티룸에다가. 네,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거. 체류탄가스를 피하고 있는 그 고대 조각상이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봤죠? 보셨죠? 네. 네,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경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월드 오프 호텔닷컴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정말 재밌는 게요. 그리고 뱅크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홈무스를 곁들인 월오프 샐러드가 있대요. 네. 월드 오프 샐러드가 있어요. 월드 오프 샐러드. 샐러드 한번 봐봐. 샐러드가 진짜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장벽을 이렇게 쿠키로 과자로 구워가지고 꽂아놨어요. 장벽 모양의 샐러드예요. 이거 뱅크시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이 샐러드가 진짜로 그 팔레스타인 그 분리 장벽처럼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이제 장벽을 부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진짜. 그렇지. 네. 그리고 아트 갤러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실제로 거기에서 활동한 아티스트들 있죠. 이스라엘 아티스트든 팔레스타인 아티스트건 거기에서 있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실제로 여기서 전시를 합니다.
이런 데서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 박물관이 이 웨스트뱅크 장벽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둔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네. 예, 박물관이 또 있고 재밌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월마트가 있어요. 이 월마트가 와. 미국에 있는 그 월마트가 아니고요. 와. 벽마트, 월마트. 그러니까 저도 이 원고에 병마트시 병마트시 아닙니다. 병마트가 아니에요. 병맛이 아니에요. 벽이에요. 병마트. 월마트. 여기 뭐냐면 그래피티 용품 판매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웨스트 뱅크 장벽에 네. 낙서를 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스탠시라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네. 스탠시 직접 해요. 그 투숙자가 직접 스탠시를 해서 바로 걸어서 5걸음 앞 바로 지척에 있는 장벽에다가 이제 스탠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뱅크시처럼 표현할 수 있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프트샵 작품들도 되게 웃겨요. 기프트샵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지금 보자마자 웃을걸? 그래? 봤어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뭐가 있어요? 저기 응. 피규어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밀리터리 이거. 쪽 피규어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무조건 같은데. 필수 수집이야 아는 수집. 네. 이게 그 장벽을 피규어 장벽을- 같은 걸로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벽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놨죠. 네. 네. 이거는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는 순간 지금 이제 바로 구매가. 네, 진짜. 근데 이거요 거기 가서야만 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vailable in store only 이렇게 돼 있죠. 아, 네네네네.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만 사실 수 있는 그 베를린 장벽이래.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의 미니어처가. 여기 티셔츠도 있는데 어. 티셔츠가 아까 그 베개 싸움. 맞아요. 이건 진짜 소장하고 싶다. 요 그치, 그치, 티셔츠는. 야 우리 하나 살까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나도. 어, 이거는 온라인 판매 가능. 20파운드. 20파운드다. 20파운드 살 수 있고 네. 머그컵도 있고요. 분리 장벽에 그 벽 하나를 떼어낸 열쇠고리도 있어요. 네. 열쇠고리도 있어. 와, 진짜. 네, 재밌지 않습니까? 예. 뱅크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프고 되게 어떻게 비극적인 현실이잖아요. 네. 제 생각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인에게도 팔레스타인인에게도 둘 다 이건 비극이에요. 네. 비극이에요. 어쨌든 생명이 죽잖아요. 여기 그쵸. 분쟁 안에서. 근데 이거를 굉장히 뱅크시스럽게 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웃는 게 사실 뭐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뱅크 씨가 어쨌든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웃음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도 다른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보면서 즐거우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린 뭘 알게 됐냐면 팔레스타인이 얼만큼 팔레스타인인들이 억울하게 또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쟁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 분쟁이 이런 것들.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분들 이 분쟁의 원인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사실 뉴스에서 계속 그 팔레스타인들이 막 돌 던지고 있고 총 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뭐 팔레스타인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인가 팔레스타인이 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 뱅크시 통해서 우리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수확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대요. 여기에서 사람의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뱅크시의 이 호텔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로컬 그 인들이 거기서 로컬 사람들이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고 삶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뱅크시가 너무 가볍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곱지 않은 시선 보시는 분들이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너는 너무 해학적으로 너무 웃음거리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불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지금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뱅크시는 이런 작업을 지금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작업이고요. 이스라엘 가시면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가시기 쉽지가 않으시겠지만 이 호텔을 가보시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그래피티를 넘어서 그쵸? 네. 이 어떤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모습. 근데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대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반전에 대한 얘기,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뱅크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엔 소외예요, 소외.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나는 약자와 연대하는 사람이다. 네. 라는 거죠. 환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소외자잖아요. 네. 지구 자체가 소외자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그게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외된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자, 오늘 또 얘기할 부분이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아, 이제 5분 남았네. 어떡하지? 빨리 얘기해. 자, 미술계를 깝니다. 뱅크샤만 빠질 수 없는 얘기죠. 미술계를 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된 미술 시장을 까고 있는 저항 행위예요. 네. 본인 스스로 익명성을 유지하고 거리에서 저항 예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매장에서 자기 작품이 팔린 날 때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돈 주고 사다니.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어떤 자들이야? 이렇게 자기 작품을 거지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한 게 미술관 테러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작업이죠. 네. 실제로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자기가 싸구려 작품을 만듭니다. 예. 싸구려 작품을 만들어서 몰래 붙이고 도망가요. 네. 몰래 미술관 벽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이랑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랑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다음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죠. 런던 대형 미술관, 이런 미술관들의 브루클린 미술관 이런 데 가가지고 몰래 그 작품에다가 이상한 짓을 해놔요. 네. 거기에다가 뭐 고전적인 풍경화 같은 거에다가 스텐실로 이렇게 사건 발생했을 때 뭐 쳐놓잖아요. 바리케이트 그려놓고선 걸어놓고. 모마 미술관 가서는 앤디 월 유명한 캠벨스프통 있죠? 네. 캠벨스프통에다가 캠벨스프통 지워버리고 테스코 스프 이렇게 테스코 스프병 해놓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걸어놓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5분 동안 지켜봤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뱅크시도 궁금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 작품을 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냥 도망갔으니까. 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5분 동안 봤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관객들이 자기 작품을 보고 막 웅성웅성 막 모여들더래요. 되게 혼란스러운 표정을 막 사람들이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뱅크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나야말로 진정한 현대 예술가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이제 뱅크시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보통 작품들이 짧게는 2시간 정도 걸려있기도 하고요. 길게는 8일간 걸려있기도 했었어요. 네.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보도블럭에 있는 시멘트 돌덩어리를 꺼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굴벽화처럼 그림을 그려놔요. 자, 보세요. 자, 이 인간이 월마트 카트를 끌고 가고 있고 뒤에 황소가 칼 맞고 있죠. 네. 화살 맞고 있죠. 이거 그려서 대형 박물관에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이걸 대형 박물관이 8일이 지나도 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가 그냥 공개해요. 야, 이거 내가 했다. 그때 대형 박물관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때 떼어내요, 대형 박물관이. 그 대형 박물관이 지금 그걸 영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뱅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대중예술과 달리 미술계에서 성공은 관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미술 작품은 단지 소수의 선택되어진 화가들의 작품일 뿐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전시를 기해 홍보하고 작품을 구입해 전시하면서 미술 작품의 성공은 결정된다. 세상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백 명도 안 된다. 갤러리에 간 당신은 단지 백만장자들의 장식장을 구경하는 관람객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미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의 여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미술이라는 그 예술 형식 자체에 속성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뱅크시는 어쨌든 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시장을 계속 까는 거예요. 어떤 미술 시장?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된 미술 시장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작년이었어요. 네. 굉장히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던 전세적으로 것 같아요. 예. 소더비 경매장 사건. 이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 작품을 자기가 이거예요. 뱅크시가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뱅크시 어떻게 먹고 살아? 다들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예. 뱅크시도 먹고 살아 자기 작품으로. 어떻게 하냐면 파나를 찍어요. 예. 자기가 그래피티한 걸 파나를 찍어서 판매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파나를 찍어서 판매할 때 액자 안에다가 미리 자동 파쇄기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경매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경매장 2018년 작년 10월 5일 날 소더비 경매장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작품이 부자들이 막 경매하는 과정에서 낙찰됐어요. 15억에 낙찰이 되거든요. 네. 낙찰돼서 망치로 딱 두들기는 순간 이게 파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찡 파쇄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경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놀라죠. 막 오 뭐야 막 이렇게. 실제로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원격 조정이 뭐 몇 킬로 바깥에서 될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 분명히 뱅크시가 그 경매장 안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있었어요, 뱅크시가. 거기서는 복면은 안 썼겠죠. 네, 거기서는 안 썼겠죠. 분명히 뱅크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쇄가 되는 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뭐 파쇄가 됐는데 사냐 마냐 이해가 있었지만 당연히 샀겠죠. 샀어요. 네, 당연히 사야죠. 더 작품이 가격이 오를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어디에서 공개를 했냐?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했어요. 예.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버립니다. 이 사람의 작업은 진짜 리얼 작업은 인스타에 있는 그 영상이에요. 이 파쇄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뱅크시의 작품은요. 다른 데서 전시가 되거나 거리에서 나간 순간 이거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작업은 그래피티고 뱅크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 작품은 거리에 존재해야 되고 지워져야 가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벽을 뜯어내서 뭐 박물관에다 전시해놓고 그걸 인쇄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장에다가 전시해놓고 그걸 뭐 파나를 찍어서 판매해서 몇 억에 사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뱅크시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 순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성이 사라져 버려요. 목을 딴 거예요. 작품의 생명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피카소의 말을 인용했죠. 파괴하려는 충동 역시 창조의 충동이다. 아,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해놨고, 최근에 뱅크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뱅크시가 좀 열받았어요. 예. 뱅크시와 협의 없이 전시를 여는 게 요즘에 되게 많았어요. 음. 예. 전 세계 뭐 파리나 뭐 되게 많아요. 파리, 리스본, 마드리드, 뭐 아테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뱅크시 전시했어요. 근데 그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에다 실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홈페이지에 대중은 최근 합의된 바 없는 뱅크시 전시가 있어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예술가 당사자와, 그러니까 뱅크시 나와 내 인지와 협의 없이 관여 없이 전시를 조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이크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페이크했던 전시들을 쫙 리스트업 해놨어요. 네, 뱅크시가 나랑 협의 없이 전시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시 가봤거든요. 예. 뱅크시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전시를 할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역시 생명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작품은 도둑질처럼 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를 걷는데 뱅크시 작품이 떡하니 있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건데 이미 뭐 사진 찍혀져 있는 걸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뱅크시의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따끈한 최신작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작품이에요. 예. 베니스 비엔날레 갑니다. 뱅크시가. 네. 이거 완전 최신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갔다 왔잖아요. 예. 그걸 딱 보자마자 아차했어요. 뱅크시를 못 만나다니 내가. 뱅크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갔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2019년. 그래서 지금 인스타에 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베니스에 가시면은 그 가판을 깔고 그림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사람들 그 가판상으로 간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허가받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가판을 차리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베니스 인 오일이라고 해놔요. 그래서 베니스 풍경 안에 거대한 크루즈선 있죠? 네. 거대한 여행 초호화 크루즈선. 네. 그걸로 가득 채운 작품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얼굴을 가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고 막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뭐야? 말해서 가는 사람도 찍어놓고 마지막에 경찰이 와요. 네. 경찰이 와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you can stay here 하면서 너 가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뱅크시가 그 가판개 다 정리하고 끌고 가면서
그 뒷배경에 거대한 초호화 크루즈선이 삐 울리고 있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놓고서 뱅크시가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자판을 설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미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는 초대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작품을 인스타그램에다 올려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까고 있는 거죠. 돈이 되지 않는 예술은 베니스에 존재할 수 없는 거냐. 라는 좀 얘기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뱅크시스럽게 던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뱅크시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후루룩 해봤어요. 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대요. 2013년에 뱅크시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그 노점상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내 작품을 $60에 팔아달라고. 네. 실제로 그때 뱅크시 작품을 $60에 원작을 판매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뱅크시라는 인지도가 없고 유명세가 뱅크시 작품인지 모르니까 안 산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몇 사람이 샀대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작품 거기서 판매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달려갔대요. 살라고. 근데 이미 노점상은 없고. 그래서 이때 실제로 뱅크시 작품 산 사람이 경매에 올려가지고 1억 원대 작품을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그 작품성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유명세와 인지도만으로 작품이 팔려나가고 있는 미술 시장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미션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미술계의 룰을 벗어나서 어떻게 예술가가 진정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자신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에 실험하면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인명성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뱅크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번에 4월 말쯤에 우리나라에서 그래피티 때문에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독일에서 우리 쪽에 이제 기부를 했나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청계천에 그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피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체포가 되었고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본 적이 예, 있나 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뉴스에서는 뱅크시 얘기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어디까지를 예술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예술로 볼 수 있는가? 이거는 단순히 범죄 행위 아닌가? 아니다,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 양쪽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치되었던 그런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 뱅크시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을 때 전 그 뉴스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요. 네.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근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래피티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사실 태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 갭이 있어, 시간적인 그 여력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은 낙서고 있으면 안 되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예술이냐 아니냐 범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인식의 차이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깔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자, 어쨌든간 오늘은 우리 헐크 씨가 또 가셔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를 좀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래도 같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재밌게 진행을 했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크 씨를 아시는 시간 좀 깊이 있게 만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뱅크 씨랑 친하진 않고 전혀 연락도 안 하는 사이지만 우리 뱅크 씨께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영어로 번역해 주셔가지고 리슨. 뱅크 씨 땡큐. 다음에 만날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뱅크 씨 한번 만나고 싶다. 네, 뱅크시 형 만나고 싶어요. 네. 제 집에 오셔서 제 집 방벽에다가 좀 그래피티 한번 남겨주세요. 베개 싸움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구석에서 뒹굴며 말과 기로 미술관 나들이를 해보았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방구석에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